주위에 큰 치과도 있고 덤핑 치과도 있고 경쟁 상황이 좀 생겼고, 그래서 고민이 일단 첫 번째가 규모를 확장할 것인지 내수를 다지는 것을 할 건지 일단 첫 번째 고민이신 거죠. 두 번째는 마케팅에 대해서도 광고를 더 할지 내부적으로 뭔가 더 할지 이런 고민이 있으신 것 같으세요. 대부분 원장님 이런 고민 나만 하는 거 아닙니다. 다 이렇습니다. 1억까지는 어쨌거나 원장님만 멋있으면 환자들 옵니다. 근데 2억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직원들도 좀 잘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경쟁병원에서 환자를 뺏어와야 됩니다. 이제는 경쟁병원들의 상황 때문에 성장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았다 라고 보는 거고, 다행히 원장님이 내부에 이렇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정비하시는 시간을 잘 가져쳐서 성장을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거는 경쟁병원들은 더 열심히 할 건데, 아무래도 환자 브랜드 인식을 시킬 때 좀 규모가 큰 치과처럼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고민할 때 내부적 상황과 외부적 상황을 좀 따져서 고민해야 되는데, 실제로 규모가 커지면 그만큼 우리한테 도움이 되겠느냐를 봤을 때 우선 큰 기준을 봤을 때 매출보다는 수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매출이 아무리 높아도 수익률이 안 좋으면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요. 근데 주위에 있는 치과들, 덤핑 치과들이나 대형 규모 치과들이 수익률이나 수익액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요. 제가 이제 데이터들을 다 보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계속 거기에 매몰돼서 키우는 구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규모까지 더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수익을 좀 내야 되는 구조인데, 그때도 좀 전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가 굳이 그걸 따라가기에는 바람직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체어가 10개인 상황에서 과연 현재보다 매출을 더 할 수 있을까, 이 고민도 좀 하실 수 있잖아요. 10개에서 예를 들어 올해 한 2억 한다고 보고 그럼 체어당 2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이제 생산성 문제를 좀 고민하셔야 되는데, 왼쪽에 매출이 1억부터 11억까지 한 치과가 흘러간 길입니다. 이거 이제 조금 정리해서 세마원에서 이걸 만들 이유는 뭐냐면, 우리 체어 항이랑 목표 매출을 얼마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근무 시간들을 어떻게 설정하고, 환자들 평균 체어 타임 어떻게 하고, 그에 따라서 직원 수는 몇 명 할 건지에 대해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를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치과에서는 가장 적합한 게 기본 종속 병수를 체어 수로 바꾸고요. 그에 따라서 직원들은 몇 명 둬야 되고, 상담사는 몇 명 둬야 되고, 비진료력과 진료인력에 대한 비율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실제적인 데이터가 궁금하셔서 제가 그런 자료를 지금 연구팀에서 만들고 있고, 지금 현재 원장님 처음으로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나중에는 세마원에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보면 이 치과 같은 경우는 1억부터 11억까지 거의 최대치를 했는데, 체어당 매출이 1억 할 때는 평균값이 2,300만 원입니다. 최대치는 2,700인데 뭐 평균만 볼게요. 일단 2,300. 그리고 2억 할 때는 체어당 매출이 3,500, 3억 때는 4,600, 4억 때는 5,100, 5억 때는 5,100 정체됐죠. 6억 때는 8억 1,500까지 체어당 매출이 높아졌어요. 8억에 다시 떨어졌어요. 5,500으로. 이때 병원을 키웠거든요. 그리고 1억부터 2억까지 간 다음에 2억부터 6억까지 갈 때는 진료 시간을 365로 전환했어요. 야간 진료 포함. 그리고 8억 될 때는 이때는 병원을 이전했습니다. 되게 크게 확장. 1억, 2억 때는 병원이 75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억부터 6억까지는 그보다 2배. 150평에 또 365 야간 진료 이렇게 했었죠. 근데 다시 이제 체어당 매출이 8억대 되면서 떨어졌다가 다시 높아져서 한 10억까지 가니까 7,400까지 다시 높아졌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체어당 매출 원장님들 보통 얘기하면 지방에서는 2,000, 뭐 많아봐야 3,000이면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한계라고 얘기합니다. 서울은 3,000에서 5,000까지도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높은 데들은. 근데 이 치과는 더 높잖아요. 지금 2,000부터 계속 6억까지 8,500까지 높아졌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생산성이 계속 좋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을 막 늘리고 의사도 늘리고 이러면서 하드웨어는 고정적인데 페어 생산성을 되게 높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진료도 임플란트 위주로 압축적으로 몰았고요. 또 하나는 재진 환자들 같은 경우도 팔로업을 계속 여러 번 오게 잡는데 요즘 트렌드는 아니거든요. 왔을 때 한 번에 좀 빨리 많이 해줘서 방문 횟수를 줄여주는 것도 환자 만족도에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좀 땡겼으니까 이제 보시면 환자 체어 점유율이 낮아지는 거죠. 이러면서 생산성이 높아졌다. 이 얘기로 제가 다시 이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체어당 매출이 우리가 아직 2,000이면 더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3,000까지도 할 수 있고 4,000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어가 부족해서 매출이 안 나온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직원들이 더 빨리 하고요, 의사들도 더 빨리 하고, 환자들 밀집도 더 높게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궁극적인 고민이 이제 주변에 큰 시도가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그 목표를 좀 달성해보려면은 광고를 하든 규모를 분명히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은 365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변에 365가 있으니까 공직 원장님을 조금 더 모셔가지고 제가 지금 화목 야간 진료를 하고 있으니까 월 수일 정도 야간 진료하고 토요일도 진료 시간을 조금 늘려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좀 종합적인 부분이 좀 궁금해가지고요.
우선 층을 확장하는 거는 프로세스가 더 꼬입니다. 그리고 생산성이 낭비되는 요소가 있어서 조금 저는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현재 상태에서도 층 4개로도 충분히 빠르게 하실 수 있잖아요. 생산성을 좀 더 높이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더 성장하는 거에 있어서 원장님께서 이제 2억 하셨는데, 맞죠? 봉직이 2분 계시면 풀타임 근무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보조적 봉직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원장님과 동일 영역의 봉직이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야 이제 그들이 매출을 내주거든요. 지금 아마 매출은 원장님이 거의 다 내실 거예요. 나머지 봉직 2분 합쳐서 5천이 안 되실 것 같거든요. 보조적 봉직이니까 그들한테 신경치료 이런 거 더 위임하시고, 맞죠? 그리고 원장님은 임플란트 하고요. 신안 진단은 반드시 원장님이 하셔야 돼요. 신안 진단. 해서 봉직한테 넘기든 내가 하든, 맞죠? 그 다음에 잇몸치료 같은 경우는 보조적 봉직이를 잘 확인하신 후에 그한테 넘기든 아니면 원장님이 하시는 게 더 낫거든요. 왜냐면 약간 좀 탈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그 정도까지만 원장님 하시고 나머지 넘기시고, 이제는 그렇게 되면서 원장님 며칠 진료하세요? 저는 주 5일 혹은 6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보조적 봉직이 2명 있다는 거는 원장님 진료를 5일만 하셔야 돼요. 줄여야 돼요. 왜 자꾸 줄이라고 하냐면요. 보조적 봉직가 한두 명 들어왔을 때 대표 원장님이 6일 하다가 5일로 반드시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원장님이 여유가 생겨서 뭔가 생각할 시간도 경영도 할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게요. 궁극적으로 원장님이 잉여 인력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료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많이 하셔도 되는데 내가 4일, 3일까지 줄여서 잉여 인력이 돼야 봉직이 나가면 내가 좀 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편합니다. 맞죠? 만일에 내가 풀인데 봉지기가 또 환자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봉지가 나가. 그러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동일 영역 봉지기를 이제 뽑으셔야 되고요. 뽑으면 그는 이제 원장님하고 비슷한 영역을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잘하고 있는 보조 봉지기를 해서 누가 올려셔야 되고, 그분이 예를 들면 우리 병원의 수익률이 한 예를 들면 40%라 가정하면 네트보다 5배 정도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인센티브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분이 실질적으로 받으시는 임금의 5배를 매출로 올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뭐 네트로 2천 준다 그러면 1억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억 이상 하면 이제 인센티브 이제 주는 구조. 처음에는 아마 너무 고연차, 나이 많으신 분 뽑으면 안 됩니다, 원장님. 원장님 후배 뽑으셔야 되고요. 친구 뽑지 마세요. 불편합니다, 오히려. 조금 몇 년 차 어린 사람 뽑아가지고 키워서 쓴다는 생각으로 가시는 게 그냥 제일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안 맞으면 3개월 내에 안 맞으면 그냥 빨리 헤어지는 게 맞습니다. 환자한테 친절하고 조직 문화에 맞아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또 안 됩니다. 직원들한테 친절해야 되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셔야 되는 게, 강의에도 있습니다만 미리 또 강조드리는 게 2억에서 쭉 높아지면 그분은 뭐 3억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이제부터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수익액은 최소한 유지 또는 조금 증가하고요. 율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키워나가시는 겁니다. 그 부분에 와서 정착이 좀 되고 나면 이제 병원의 프로세스를 바꾸는 거죠. 프로세스라는 게 생산성 높이는 프로세스도 있지만 뭐 야간 진료다, 365다 이런 거 고려하셔갖고, 강의에도 365 전환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올려놨는데 꼭 보시고 그게 충족되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억, 4억, 5억 이렇게 할 때 치과의사가 그러면 1명, 2명, 3명, 병원에 따라 4명까지 필요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키워가 보시는 겁니다. 중간에 됐다 안 됐다 할 겁니다. 반드시 내가 이걸 하겠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키워가시는 거고요. 어느 시점에 여기까지다 싶으면 거기서 멈추면 됩니다. 그건 원장님의 목표와 같이 결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치료의 생산성을 높이는 제일 좋은 방법이 더 긴 시간 동안 진료를 보는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하던데, 그렇게 하려면 꼭 365 아니라도 월화수목이라도 지금 이틀 하는 야간을 한 4일 정도로 들리면은 그러면 좀 확실히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들기는 하거든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할 때 직원들도 그거 인원을 좀 뽑아야 됩니다. 맞죠? 두 가지 방법이죠. 근무 시간 짧은데 일수를 길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근무 시간은 긴데 일수가 짧은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후자를 선호합니다. 4일 출근 이런 거 선호합니다. 그러면 경쟁력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더 키워보는 겁니다. 하드웨어 전에 우선 제일 첫 번째 휴머웨어적인 요소들을 더 확장을 하는 겁니다. 의사도 뽑고 직원도 뽑고, 그래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지만 진료 캐파를 늘리는 등등해서 프로세스의 개선을 해보고요. 그래도 모자라면 하드웨어를 확장하는 겁니다. 수익률 떨어지는 거 감안하셔야 됩니다. 반드시요. 보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광고 얘기하셨는데 뭐 주위에 이제 택배차 광고도 하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 택배차 광고는, 버스 광고는 제가 반대하는데 택배차 광고는 의외로 로아스가 괜찮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마케팅 팀을 운영하셨다가 해체하셨다고 했는데 팀까지는 필요 없는데 이제는 2억부터는요
그러면 최소한 행정팀 인력은 한두 명은 있어줘야 됩니다. 아니면 원장님이 잡일이 너무 많아요. 일반적 그냥 격리적인 업무, 그리고 서류 딜리버리 업무 등등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할 행정 인력을 한 명 두고 차근차근히 두 명, 세 명 이렇게 늘려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2억부터 원장님이 행정 업무 때문에 또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걸 해야 장부 정리를 해야 수익률에 대한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 때 보면 1억 될 때까지 하는 광고 리스트가 있고 2억 될 때까지 하는 광고 리스트가 있잖아요, 원장님. 세마운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시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하는 건 좀 다를 수 있어요.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하다못해 생활 우편 서비스 보낼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도. 근데 요즘에는 그거 하려면 이벤트를 좀 넣어서 보내야 됩니다. 그냥 예전에는 그냥 보내기만 해도 괜찮았는데 요즘에는 이벤트를 좀 넣어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1억대 하는 광고는요 꾸준하게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효과가 없는 거는 빼는데 제대로 하고 효과가 없는지를 측정하셔야 됩니다. 마케팅 모듈에서도 그런 광고에 대해서 되게 실행 계획서에 대한 팁들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문자로 보내드리고 하고 있으니까 한번 더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온라인 쪽이나 직접적 오프라인으로 환자한테 뭐 기념품을 주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할머니 하루에 대상으로 나도 뭐 리뷰를 더 잘 해주시면 이렇게 끌고 다니는 카트 같은 거 10,000원짜리 같은 거를 한테 그냥 좀 하고. 예, 좋습니다. 리뷰는 지금 우리가 500개 정도 되더라고요. 더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빨리 청기 넘기세요, 원장님. 999 플러스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CRM 쪽 얘기하셨는데, CRM 쪽에는 어찌 보면 기존의 환자들을 팔로우 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원장님. 맞죠? 예. 재초진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환자들한테 한 번씩 이렇게 안부 인사라도 문자 보내고요. 예전에 한 1년 전, 6개월 전, 뭐 2년 전에 왔던 환자분들 있잖아요. 안 온 환자도 꽤 많아요. 100%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좀 고르셔가 조금씩이라도 전화를 먼저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옵니다. 그리고 문자 문구를 하나 보내더라도 요즘에는 원장님이 편지 쓰듯이 좀 되게 정성 들여 보내야 됩니다. 그냥 문자 그냥 탁 보내는 거하고 원장님이 성의있게 편지 쓰듯이 해가지고 보내는 거하고요. 내용률이 달라집니다. 최소 20% 이상 달라집니다. 실제로 제가 밑에 보면.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들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무슨 말이냐면, 원장님 궁금한 사항을 해결하려면 CRM 쪽에 문의 상담 제내용 소개별로 다 정책과 지침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팁과 메일, 그걸 한 개씩 차근차근히 다시 한 방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한 달에 한 개씩이라도 점검해서 다시 내부적으로 정비해 두시는 거, 업그레이드 해 주시는 게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표 측정하시나요, CRM 쪽에? 이제 2억부터는 하셔야 돼요. 1억에서 2억 되면서 양이 좀 많아졌단 말이에요. 데이터가 없이 판단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귀찮더라도 그 CRM, 세마운의 CRM 안에 KPI 측정하는 엑셀 양식들이 있습니다. 그거 보고 다운받아가지고 그 기준법이나 설명 다 있으니까 보시고 문의 내용 성공률 측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케팅을 했으니까 신한 설문지를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 맞죠? 그리고 CRM에서 문의 내용 성공률 측정하셔야 되고, 맞죠? 문의 내용이라는 게 전화 왔으면 이렇게 확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전화 온 중에 신한 전화 온 거는 따로 적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왔냐 안 왔냐 체크해보고요. 안 왔으면 전화도 한 번 더 하고, 이런 한두 건의 노력들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화가 신한 문의가 오면 몇 프로가 오는지 혹시 아세요, 원장님? 의외로, 그리고 이건 원장님 병원에 생긴 일이라는 게 아닌데요. 의외로 보면 예약료를 밖에서 마음대로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바쁘면 30분 한 명 잡으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보니까 바빠요. 그래서 1시간에 한 명씩 잡아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 내용 성공률이 몇 프로인지를 알 수 있게끔 그냥 문의 전화하고 전화번호 적고 왔는지 확인해가지고 안 온 사람 전화까지 해서 확인하는 것까지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70% 나와야 됩니다. 보편적 수치입니다. 60%가 평균값이고요. 70% 나오면 잘 나오는 겁니다. 상담 성공률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맞죠? 물론 덴트앱 다 쓰지만 그냥 엑셀로 좀 적어가지고 했죠. 그러면 5명이면 매출이 평균 20% 정도씩 매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일신한수가 7명이면 30% 정도 높아집니다. 매출이 한 5억대 넘는 치과들은 반드시 일신한수가 10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20명대 오면 매출이 뭐 10억대가 됩니다. 일신한수가 그래봐야 10명 전화 와서 7명 방문해서 동의 5명 이런 구조지 않습니까? 몇 명 안 됩니다. 매일. 전화해서 체크해서 적고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담 성공률도 그러면 70%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인합니다. 시나리오 우리가 상담할 때 그럼 원장님하고 지식장님하고 어떤 케미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점검하고 멘트 점검하고 환자가 이게 감정의 흐름이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게 있잖아요. 그 시나리오대로 맞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상담 PPT도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이런 거 좀 정리해야 되고요. 하다 보니까 동의율이 떨어지니까 가격장이 있나 아니나 뭐 이런 고민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격표도 다시 한번 조정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예를 들면 GBB라고 해서 굿, 베러, 베스트 이렇게 가격을 3단계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보증제도 따라서 하든지 트라우마 오스템 기준을 하든지 그러면 환자한테 좀 더 가치를 주고 가격도 더 받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그런 것들 이제 이때부터 안 하기 시작하면요 수익에 보존이 안 됩니다. 그 조금씩이라도 더 받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환자한테 뭐 나쁘게 하라는 게 아니죠. 더 좋은 가치를 주고 그 정당한 대가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네온도 마찬가지로 제네온은 전 과정에서 프로세스를 관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약을 되게 잘 잡아주는 게 핵심입니다. 왔을 때 가면 그냥 무조건 작게 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약날 되면 전날 전화하시나요? 합니다. 리콜체크 문자도 보내고 전화해서 다 확인하고 전화 안 받으면 당일도 해서 안 되면 취소하기도 하고. 그거 안 하면 당일 시간을 더 못 받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병원 원장님 소개잖아요. 소개 정책을 굉장히 강화할 수도 노력해보세요. 그러니까 환자가 소개를 해주는 걸 편하게 해주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 팁은 이겁니다. 환자 입장에서 나 우리 병원 소개해 주려고 할 때 어떻게 소개해 줄 수 있을까? 환자 기준의 프로세스를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럴 때까지 대표 원장님 휴대폰 번호로 해서 카톡으로 소개받는 게 제일 낫습니다. 네, 그리고 고맙다 서로 이렇게 하면 제일 낫죠. 가까운 지인분들은 그렇게 정도를 하시긴 하는데 그 외에 단골 환자분들한테 연락처를 드린다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1억부터는 이제 양이 늘어나니까 원장님 힘드세요, 맞죠? 그러니까 병원 휴대폰으로 카톡 연결하는 게 더 낫습니다. 채널도 관리하지 않습니까? 환자한테 카톡으로 해가지고요. 그 카톡 채널을 한 번에 메시지로 보낼 수 있잖아요. 우리 치과가 만족스러우셨다면 소개해 주실 때는 이 카톡으로 그냥 저한테 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환자 입장에서 내 누구 소개 보냈는데 아니 이분이 있는데 전화번호 올릴 테니까 당신들 전화해서 예약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환자 입장에서 얼마나 편해요. 우리도 나중에 오면 카톡 메시지 이분 누구 소개해 줄 거야. 기억도 나기 좋고. 그럼 오면 그 카톡으로 그냥 선물 하나 보내고. 그런 행위들을 동네 병원들이 환자를 친밀하게 계속 해야 큰 대형 치과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겨냅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그들은 실장이 10명이잖아요. 대협력팀 몇 명씩 있잖아요. 그들이 그 일을 합니다. 그걸 영업이라는 명목하에 연락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지는 거예요. 환자도 많아지고. 그런 부분들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치과가 더 커지려면 CRM을 그런 식으로 되게 디테일하게 고객 입장에서 조금 더 정비하실 필요는 있다. 하나씩 뭐 2주에 한 개씩이라도 마케팅부터 하나씩 다시 챙겨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세마원 이렇게 보니까 이게 사실 또 양이 많아서 좋긴 한데 선뜻 손이 좀 잘 안 가시는 경우 있죠. 그냥 일주일에 한 개만 보세요, 원장님. 30분씩만 일주일 공부하면 장난인데 6개월 후에 매출 50% 높아집니다.